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생활균형 지원제도 웨비나 신청해주신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웨비나 진행 도와드릴 플렉스팀 컨설턴트 신동일입니다. 네, 저는 김용건 컨설턴트입니다. 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웨비나 신청해주신 분들 중에서 일생활균형 지원제도가 뭔지 또 그리고 이걸로 보장받을 수 있는 유연근무 제도라는 게 뭔지 아직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 또는 유연근무 제도를 회사에 직접 지금 설정하셔서 그리고 접목하셔서 유연근무제로 근로자분들 일할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는 분들 계실 텐데요. 혹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제가 A부터 G까지 유연제도란 무엇인가 그리고 유연근무 제도란 우리 회사에 맞는 것도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안내드릴 예정이고요. 혹시 연구원님께서는 이 제도에 대해서 아시는 게 좀 있으실까요? 네, 이게 일생활균형 지원 인프라 구축비 지원 사업이 사실 예전부터 있었던 제도인데 맞습니다. 지금 많이 이제 특히 이렇게 대표님들이나 HR 담당자분들한테 많이 알려지지 않은 사업이에요. 근데 올해부터 어떤 지원 자격이라든가 이런 조건들이 완화가 되어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오늘 한번 저희가 같이 다뤄보면서 신청부터 선정까지 한번 저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원래 있는 지원 제도였고요. 근데 올해 들어가면서 혜택에 대한 범위가 굉장히 확대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한번 들고 왔다 보니까 웨비나를 통해서 자세하게 좀 안내 드릴게요. 그럼 시작하실까요? 네, 오늘 플렉스 웨비나에서는 다룰 내용은요. 첫 번째로 이제 지원 제도를 제가 소개를 한번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유연근무제의 종류와 특징, 그리고 일생활균형 인프라 구축비 지원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지원하시는 유형별 차이점에 대해서 안내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신청 절차 그리고 작성 가이드인데요. 신청 과정을 저희가 A부터 G까지 다 안내를 한번 드릴 거고 실제 진행하는 절차에 대해서 제가 한번 화상으로 시뮬레이션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셔야 되는데 이 사업계획서 작성 팁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Q&A전 마지막으로는 지원 사업 선정 이후에 이제 절차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 거고요. 신청하시고 나서 이후에 프로세스 안내 드리고 그 후에 플렉스를 도입하시고 또 지원받으신 금액을 활용하는 방법도 안내 드리고 나중에 이제 Q&A 사전에 주신 말씀 질문들 다루면서 답변도 붙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오늘 녹화 송출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실시간 질문 같은 것들도 어떻게 해야 할지 좀 궁금해하실 텐데요. 저희가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서 지금 질문 같은 것들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또 이런 질문들을 답변으로 댓글을 달고 있으니까 걱정 마시고 편하게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점 있으면 질문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시작하시죠. 네, 첫 번째 지원제도 소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근무제의 종류부터 제가 한번 설명을 쭉 드릴게요. 네, 그 전에 한번 저희가 알려드리고 싶은 꼭 좋은 내용이 있습니다. 이 일생활균형 인프라 구축비 지원 제도 좀 자세히 안내받고 싶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웨비나로 좀 이제 자세히 좀 설명드린다고 할지라도 실제로 이걸 신청하시고 선정까지 가시는 과정이 조금 되게 어렵고 좀 피곤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채팅창으로 올라온 링크 보시거나 아니면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QR코드를 지금 촬영하시면은 저희가 미팅 베네핏, 미팅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다양한 정보 사업이나 공급 및 수요 기업 신청 경험이 있는 저희 팀의 전문 컨설턴트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이분들이 1대1로 맞춤 상담해드리고요. 신청의 전 과정을 제가 도와드릴 예정이고요. 두 번째 베네핏으로는 혜택으로는 미팅 후에 사업계획서 작성 예시가 담긴 100% 선정 성공 가이드를 저희가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QR코드 지금 빨리 촬영하시거나 채팅창에 링크 확인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유연근무제의 종류와 특징 제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유연근무제의 사전적인 정의라고 하면은 이제 회사와 근로자 간의 합의에 따라서 근로 시간 또는 장소를 유연하게 운영해서 이제 근로자의 업무 성과와 인력의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표적인 예시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재택 원격 근무제입니다. 이건 다들 잘 아시는 거잖아요. 이제 근무 장소로 정해진 사업장, 사무실로 출근해서 근무하는 게 아니고요. 자택 또는 외부, 외근이겠죠. 여기서 이제 근무를 허용한 제도이다 보니까 해외 출장, 외근이나 업무 또는 직무에 맞춰서 근로자가 업무에 좀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시차 출퇴근제인데요. 이제 고정적인 하루 근무 시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 8시간 정도 근무하신다고 생각을 했을 때 출근 시각을 좀 자유롭게 운영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예시를 들어서 하루 근무 시간은 8시간으로 정해져 있지만은 퇴근 시간이 불규칙한 경우 시업, 종업, 출근 퇴근 시간을 좀 유연하게 둬서요. 사용자, 그러니까 근로자가 업무 효율을 좀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선택적 근무 제도가 있는데요. 하루가 아닌 일정 기간,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하루에 보통 8시간 일한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한 달이나 일주일을 하루의 근로시간처럼 둬서요.
하루의 근로 시간을 근로자가 일주일에 한 달 내에서 자유롭게 조정하고 배분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간단하게 예로 중요 프로젝트나 바쁜 시즌에 존재하는 회사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럼 뭐 예를 들어서 뭐 3, 4월에 바쁘다, 뭐 5, 6월에는 좀 한가하다 이런 경우에는 근로 시간을 근로자가 해당 월이나 시즌에 맞춰서 집중 투자해서 유연하게 근로 시간 배분해가지고 업무를 좀 효율적으로 유지를 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재택 원격 근무제 같은 경우는 보니까 출장이나 외근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세일즈 직군들이 좀 많은 영업직 사실 어떻게 보면은 회사에 이런 세일즈 팀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들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근태 관리나 출퇴근이나 업무 시간을 이제 트래킹하는 게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유연 근무제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용이하게 다 관리를 할 수 있는 제도고 시차 출퇴근이나 선택적 근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특히 개발 직군이라든가 IT 회사에 아니면은 어떤 집중해서 근무를 해야 되는 시간이 고정적으로 필요한 연구직 또는 특히 뭐 드라마라든가 영화라든가 어떤 방송 미디어 직군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고정된 루틴 업무라기보다는 그때그때 업무의 템포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 야근을 많이 한 다음에 그 다음날에 계속 이제 출근을 고정 시간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좀 유연하게 근무를 운영하는 것이 오히려 팀의 생산성이나 역량들을 조금 더 이제 잘 아웃풋을 만들기에는 더 적합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자세히 좀 이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첫 번째 재택 원격 근무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근무 장소로 정해진 사업장 사무실이 아닌 외부에서 근무하는 경우이고요. 사례로는 전체 근로자가 정해진 근무 장소가 없이 자택 또는 외부에서 근무하시는 경우요. 자택이 아니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시는 게 재택은 원격의 한 종류로 들어간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보통 이런 경우에는 거점되는 사무실이 없는 형태의 사업장일 경우에는 되게 적절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회사의 구성원들의 직무 특성에 따라서 일부 근로자가 자택이나 외부에서 근무, 뭐 현장 영업 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개발 직군, 뭐 이런 경우에 해당되실 거고요. 그리고 주어진 직무가 아니고 업무의 특성에 따라서 또 상황에 따라서 자택이나 외부에서 근무하시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외근 출장인 경우일 텐데 보통은 이제 뭐 필드 영업을 하시거나 또는 뭐 어디 출장에 나가서 파견 업무를 하신다거나 이런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운영할 때 유의사항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관리자가 근로자의 근무 현황을 사무실에서 확인할 수 없다 보니까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아요. 예. 플러스 정해진 출근 시간에 맞춰서 자택 또는 외근지에서 그 정해진 장소에서 근무를 시작하는지 아셔야 되는데 이게 파악하기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IP 접속하실 때 이 사람이 어떤 IP에서 접속을 했고 PC를 켰는지 그리고 GPS 어떤 위치에서 이 사람이 출근을 했고 또 퇴근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이 굉장히 좀 필요하다. 이런 근무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 재택 원격 근무제를 제대로 활용하시려면은 근태 관리 시스템을 좀 도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 예시를 좀 들자면은 앞서 말씀드린 유의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원격 근무를 등록 가능한 일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나는 한 5회 정도의 원격 근무를 할 수 있겠다 제한하시던가 아니면 일주일에 몇 회 정도 제한할 수 있게 한다던가 이런 범위를 설정하실 수 있어야 돼요. 왜냐면은 이게 안 되면은 구성원들이 계속 원격을 하거나 재택을 하시거나 이런 관리가 안 되는 상황이 그렇죠. 올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IP도 GPS 기반 근무 등록 제한도 가능해야 합니다. 시스템상으로요. 그리고 원격 재택 근무 신청 시, 그러니까 전사 구성원이 근무를 원격으로 하시는 게 아닌 이상 상황이나 직무에 따라서 원격이나 재택 근무 신청하실 텐데 이때 팀장, 해당 팀의 팀장 또는 부서 담당자의 승인을 받게 하시거나 참조 알림을 받아서 이 사람이 지금 재택을 하는구나, 외근을 하는구나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설정이 가능한 근태관리 시스템을 도입을 하셔야 한다. 예, 유의사항을 커버하기 위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옆에 보고 계신 화면 같은 경우에는 제가 플렉스에서 실제 그 운영할 수 있는 재택 관리 시스템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용 가능 시간을 이렇게 제한 없으면서 매월, 매주, 매일마다 이렇게 바꾸실 수도 있고요. 등록 시 일정 공유도 가능하시고 또 근무지 밖에서 근무를 등록을 할 수 있게 제한을 걸까, 제한을 걸지 않을까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혹시나 근무자가 그 외근지에서 출퇴근을 누르는 걸 깜빡하시고 퇴근을 한 5분 하고 나서 뒤에 누르실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퇴근을 못 누르시면 또 기록이 날아가 버리다 보니까 이 경우에는 대신 관리자, 그러니까 채용 이제 인사 관리자한테 이 사람이 근무지에서 몇 미터까지 벗어난 데서 근무 기록을 했어요까지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유연하게 볼 수 있다 보니까 근태관리 시스템 도입을 꼭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 IP랑 GPS의 차이도 조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한번 네.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일단 IP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와이파이를 잡아가지고 PC에서 근무를 하시잖아요. 이제 이럴 때 IP 주소 고유의 주소가 있는데 이 근로자가 인터넷 접속해서 근무를 하는 그때 주소, 인터넷상의 주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GPS 같은 경우에는 이 인터넷상의 주소가 없을지라도 위성상으로 익히는 이 사람의 위치를 저희가 이제 읽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큰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와이파이 기반으로 근무를 안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GPS 기반으로 하시는 가장 일반적인 예시라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시차 출퇴근제인데요. 앞서 예시로 말씀드린 것처럼 고정적인 하루 근무 시간이 있지만은 출근 퇴근 시간이 좀 자유로운 제도입니다. 네, 사례로는 하루 8시간의 필수 근무 시간이 있어요. 근데 퇴근 시간이 좀 유동적이에요. 뭐 야근을 할 때도 많고 그럴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좀 늦게 퇴근을 한다 하면은 다음날 똑같은 시간 출근하는 게 근로자분 입장에 조금 힘드실 수도 있고 업무 효율을 관리하기 좀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회사 차원에서는 복지 차원에서 좀 자유롭게 1시간 단위의 범위 내에서 출근을 좀 하라라고 안내하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다음날 출근 시간, 아무튼 출근 시간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는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운영시 유의사항은 3가지가 있는데요. 모든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 근로시간을 이 사람이 준수를 했냐, 이 사람 정말 8시간 일한 거 맞아? 10시에 출근해서 한 5시에 간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그렇죠. 거죠. 예. 두 번째로는 전 시간대에 자율로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정해진 시간 범위 내에 맞춰서 출근하도록 관리하셔야 근로자 간에 함께 사무실에 있는 또 함께 업무를 하는 시간이 겹쳐야지 협업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각자 출퇴근하는 시간이 너무 달라버리면은 협업 자체에 장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특정 시간에는 좀 출근을 해라라고 안내를 하고 범위를 정해주시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출퇴근 시간이 아닌 일별 총 근무 시간으로 보셔야지 이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근로자마다 9시, 누구는 9시, 누구는 9시 10분, 10시 막 이렇게 출근하시다 보니까 9 to 6로 계산이 안 돼서 하루에 총 몇 시간 찍혀야지 알 수 있다 보니까 이거를 실시간 또는 리포트로 체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이 3가지 위상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서 근태거리 시스템이 필요한 이유는 일하는 시간과 출근 시간이 가능한 시간대를 설정해서 이제 오용을 방지하는 거이고요. 화면에 보시면 첫 번째 위에 있는 캡처가 이제 저희 설정창이고요. 일하는 시간 8시간 되어 있지만은 출근 가능 시간대는 9시, 10시 이렇게 설정해 두시면은 이 시간대 안에서 근로자가 출근할 수 있게 설정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플렉스에 기반한 출퇴근 등록을 해서 정확한 근무 시간 파악에 용이하게끔 저희가 이제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구성원들의 근무 기록을 원하는 기간에 따라서 이런 대시보드를 부리고 있고 대시보드에서 한눈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것을 엑셀 데이터를 한 번에 내려보시는 것도 가능하고요. 네, 다음으로는 선택적 근무제인데요. 하루가 아닌 일정 기간 내에 하루처럼 근로시간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제도인데 이게 굉장히 좀 어렵긴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보통 IT 회사분들 많이 사용하시거나 최대한 그 앞에서 용건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프로젝트나 어떤 시즌성으로 바쁜 회사들한테 근로자가 최대한 본인의 업무에 그런 그 투자하는 그 리소스를 자유롭게 배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실 많은 회사가 되게 많이 채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천천히 한번 사례를 설명드릴게요. 일주일 선택적 근무가 있고 1개월 선택적 근무 두 가지로 제가 예시를 갖고 왔어요. 일주일 선택적 근무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총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으로 판단합니다. 이게 다른 것과 다른 이제 차이는 보통 하루에 8시간 초과하시면 초과근무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일주일을 하루처럼 보시는 거예요. 일주일을 초과근무를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그 판단 기간으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월요일 10시간 했고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8시간이 아닌 8시간씩 근무했어요. 그럼 이게 총 합치면 40시간인데 그렇다고 해서 월요일날 초과근무를 한 게 아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40시간을 근무했으니까 초과근무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보통 뭐 그 근로자분들이 우리 회사는 뭐 화요일날에 뭐 정상 업무 때문에 바짝 바빠. 뭐 어쩐 날은 좀 한가해. 그러면은 바짝 일하고 또 뒤에는 조금 널널하게 쉴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운영하시면 되겠죠. 대신에 사업장에서는 초과 근로가 발생하지 않게 운영을 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1개월 선택적 근무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보통 1개월 단위인 중장기 프로젝트가 돌아간 회사한테 적합한 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계산 방식이 고용노동부의 가이드에 따라서 짜여 있는데요. 월별 평균 주수의 40시간을 곱하여 판단합니다. 40시간. 네.
그래서 법정으로 정해진 근로시간은 초과가 되지 않는 40시간 곱하기 예를 들어 특정 월에 총 뭐 존재하는 일수, 예를 들어 31일, 뭐 30일, 어떤 날은 또 29일까지 있을 수도 있고 나누기 7일, 그러니까 평균 주수, 해당 월에 존재하는 평균 주 수를 구하는 거예요. 여기다 곱하기를 하시는 거다 보니까 보통 뭐 9 to 6로 해서 하루 8시간 곱하기 5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 되게 다른 계산 방식으로 가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계산 방식이 좀 복잡하시죠. 예시를 보셨을 때도. 그러다 보니까 실제 운영하실 때 주의사항도 마찬가지로 조금 되게 좀 타이트하게 보셔야 된다. 이런 거고요. 일주일 또는 1개월 내 초과 근무가 발생한 시점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어야지 관리자분들께서 근로자분들의 근로시간을 관리할 수가 있어요. 실시간으로 이 사람이 언제까지 하고 내일 몇 시간 근무하면 오버되겠네 라는 걸 보실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월마다 근로자가 채워야 하는 근로시간이 달라져요.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애누얼의 총일수, 그러니까 11월에는 30일이고 뭐 10월에는 뭐 29일이고 이렇게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월마다 매월 법에 맞는 한 달의 근로시간 계산과 산식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번에는 우리 근로자들이 이 정도의 시간을 채우면 되겠네라고 아실 수가 있고 그 근로자들이 스스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스스로. 마지막으로는 일별 근무 시간이 아닌 일주일, 한 달 등의 단위로 총 근무 시간을 실시간 또는 리포트 체크할 수 있어야지 이 모든 게 잘 돌아가게 관리할 수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회사들이 이걸 채택을 하고 있다. 좀 어렵지만은.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근태 관리 시스템 도입을 하시게 되면은 회사의 특성에 따라서 선택적 근무제의 주기를 일주일, 2주, 3주, 4주, 한 달 이렇게 설정해서 운영이 가능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코어 타임, 앞서 말씀드린 시차 근무제에서 필수 근무 시간 협업을 위한 그게 더 타이트하게 걸리게 되셔야 되기 때문에 구성원 간 협업 등의 상호 간의 업무 협력에 어려움이 없도록 필수 근무 시간, 코어 타임을 규칙을 설정할 수가 있어야 돼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구성원별 근무 시간 산정에 따른 초과, 미달 근무 시간에 대한 투명한 파악이 실시간 그리고 엑셀 등의 데이터로도 확인이 되셔야 합니다. 예, 이 정도가 되셔야지 선택적 근무제를 좀 자유롭게 운영하시면서 새는 돈도 없고 새는 근무 시간도 없이 관리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거는 좀 잘 이해가 되시나요? 네. 이렇게 그 유연 근무제가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아마 재택과 원격 근무제 같은 경우에는 많이 익숙하시겠지만은 선택적 그리고 시차 출퇴근 이런 근무제는 조금 생소하신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한번 이런 정리를 통해서 한번 우리 회사는 지금 이런 근무 시스템 또는 구성원들이 일하고 있는 어떤 업의 어떤 특성이 이렇다 보니까 어떤 근무제를 채택하는 게 기존의 어떤 고정 출퇴근보다 더 나은 점을 기대할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을 한번 비교하시면서 들어보시면은 조금 더 감이 잡히실 거예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자, 넘어가서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저희가 구축비 지원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앞서 유연 근무 제도들의 종류를 설명을 드릴 때 사실은 그 대표님이나 인사동장자 분들 중에서는 사실은 좀 고정적으로 그냥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건데 이런 지원 제도가 있는 만큼 이 혜택을 받아가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 그리고 생각보다 유연 근무가 구성원들의 만족도라든지 회사의 어떤 성장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도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유연근무제 확대 시행을 돕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들고 오는 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 근태관리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원 대상은 앞서 말한 것처럼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고요. 자격은 사업계획서 제출과 고용센터의 심사와 승인까지 필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지원 대상 품목, 예를 들어서 플렉스를 사용하신다 하면 플렉스가 지원 대상의 품목이 되겠죠. 이 플렉스의 사용 의무 기간은 최대 3년까지 준수를 하셔야 된다. 이런 지원 자격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용 기한이라든지 이 사업계획서 제출 이런 것들은 제가 뒤에 가서도 자세히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지원 내용은 유연 근무, 앞서 말씀드린 재택 원격 시차 선택을 위한 근태관리 시스템 투자 비용이 70%, 최대 70% 연 250만 원 최대 한도 내에서 3년치 시금을 지원해드려요. 3년치를 한 번에 드린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3년치를 연금 형식이 아니고 한 번에 지원할 수 있는 혜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원래 있던 제도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왜 우리가 지금까지 이걸 몰랐었냐. 작년 대비해서 올해 바뀐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원 범위나 예산 등이 좀 큰 폭으로 확대가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개요가 재택, 원격, 시차, 선택근무 등의 활용을 위해서 필요한 인프라 구축비 지원 굉장히 정의가 넓어졌어요.
인프라 구축비를 지원한다. 이렇게 돼 있다 보시면 되고 지원 금액은 재택, 원격 근무 또는 근무 혁신 인프라를 위한 시스템 또는 보안 시스템 구축비를 이용 비용의 50에서 최대 80%까지 금액으로는 2천만 원까지 지원을 한다. 또는 유연근무 투자 비용의 70%, 연 사용료 250만 원 기준 3년치 최대 750만 원까지 지원을 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총 예산은 27억 원으로 굉장히 많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고로는 바뀐 점은 원래 23년에는 이런 것들을 받으시려면은 유연근무 장려금이라는 사업이 하나 더 있는데 이걸 한 번 더 참여를 하셨어야 돼요. 그래서 유연근무 장려금 사업을 필수로 참여를 하신 분들에 한해서만 이걸 받을 수 있었다. 근데 올해에는 인프라 지원 사업 참여 시 위에 있는 지원 사업 참여 시 유연근무 장려금 사업에 참여하실 필요는 없다. 예, 그래서 한번 하셔야 되는 사업이 개수가 줄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만 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원 유형별로 지금 차이점을 좀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근무 혁신 인프라 구축 이거는 작년에도 있던 거거든요. 잠시만요. 대상은 근무 혁신 인센티브제 사업에 참여, 근무 혁신 우수 기업으로 선정까지 된 기업들 대상으로 해서 근태관 시스템 및 보안 시스템에 대해서 지원해드린다. 봤을 수 있고요. 요금 대비해서 지원 비율은 50에서 80%였습니다. 지원 한도는 2천만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4년 추가된 유형 하나, 유연근무 그리고 하나 더 재택 원격 근무 이렇게 두 가지가 추가됐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대상은 중소 및 중견, 지원 시스템은 근태활 시스템 또는 보안 시스템 이렇게 되어 있고요. 투자 비용 대비, 투자 요금 대비 70%에서 50%, 지원 한도는 750만 원에서 연 250만 원에 3년 정도 보시면 되고 재택 원격 인프라 구축 같은 게 2천만 원까지 됩니다. 예, 각각의 특징은 유연근무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시차 선택근무 운영하시는 경우 가능하시고요. 적은 투자로 접근이 가능하다. 예, 그 대신에 지원 비율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재택 원격 인프라 구축 같은 경우에는 지원 시스템이 보면 굉장히 넓어요. 예, 근무제에서 지금 재택 원격 많이 하시잖아요. 그리고 대신에 재택 원격 근무에 한정되고 있고요. 지원 금액 대비 투자 비용이 굉장히 커요. 예, 이런 유형을 따라서 회사에 실제로 운영하고 계신 근무 제도가 뭐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 약간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선택을 하시는 게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혜택 예시를 드리는 게 이해하시기 좀 편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재택 원격 인프라 구축 유형을 통해서 내가 지원을 받겠다라고 하시면은 일단 앞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3년 의무 사용 기간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3년 이용 시에 지원 금액 받으실 수 있는 액수가 가장 커요. 예, 3년 받으시면 가장 유리하긴 한데 1년 또는 이용도 뭐 상황에 따라서는 가능하시긴 합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나중에 저희 컨설턴트 분이랑 미팅을 하시면서 자세하게 상담을 받아보시면은 자연스럽게 결정이 되실 거예요. 네, 넘어가서 만약에 연간 이용료, 월 이용료 100만 원으로 총 3년을 이용하신 경우라고 한다면은 총 이용료가 한 3,600만 원 정도 되실 거예요. 3년 총으로 해서. 근데 지원금을 여기서 받는다고 하시면 여기에 절반은 그냥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는 거거든요. 즉 1,800만 원을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지원금으로. 그래서 실제 자부담금도 50%밖에 안 내는 1,800만 원, 반만 내시면 되는 것이다. 나머지는 국가가 지원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예시로는 월 이용료가 112만 원이다. 이런 경우 총 3년으로 이용하는 경우다. 라고 하면은 총 이용요금이 4천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럼 이 이용료에서 또 절반을 지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2천만 원 정도 지원 정부에서 주시는 거고요. 그러면은 실제 자본담금은 2천만 원, 4천만 원 요금제의 기능을 쓰시지만은 실제로 본인이 내셔야 하는 금액은 그 절반 정도에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고 유연근무 인프라 구축 유형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3년 이용 시에 가장 커요. 하지만 1년, 2년 동안 이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월 이용료가 말려서 20만 원이에요. 총 3년 이용하는 경우로 보면은 총 이용료가 720만 원 정도인데 여기에서 지원금이 총 70%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504만 원 금액으로는 그래서 실제 부담하셔야 되는 금액은 30%다. 네, 그래서 720만 원의 이용료에서 30%만 내시고 사용하시면 된다. 보시면 되고 만약에 연간 이용료가 250만 원 초과, 월 이용료가 30만 원으로 아까보다 좀 높죠. 3년 이용하신 경우에는 총 이용료가 1,080만 원 정도 됩니다. 이 경우에 지원금이 750만 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총 이용료의 30.6%, 한 31%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적지 않은 비용을 나라에서 한 절반 정도 수준으로 지원해준다, 또는 그 이상으로 지원까지 해주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조금 주의하셔야 될 게 아까 같은 재택 원격 인프라는 이제 2천만 원이 한도기 때문에 그 이상의 금액을 지원받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아까 예시 보시면 월 이용료 112만 원으로 3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제 4천만 원 50%라고 했을 때 2천만 원이 조금 이제 오버되는 금액이 나오는데, 여기서 한도는 2천만 원이기 때문에 2천만 원까지만 지원을 받으실 수 있다는 거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유연근무 인프라도 마찬가지로 750만 원이 이제 3년의 이제 최대 한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신청하실 때 한번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신청 절차 및 작성 가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신청 과정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A부터 G까지 한번 더 알려드릴 거고요. 실제 진행한 절차도 시뮬레이션 한번 해드리고, 사업계획서, 제출하셔야 되는 사업계획서 작성 팁도 간단하게 좀 설명드릴게요. 일단 신청 과정은 지원할 때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거가 있는데, 하지만 온라인 신청은 훨씬 간편합니다. 당연한 얘기긴 하지만요. 그래서 일단 지원 절차는 사업주분께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제출 서류는 참여 신청서 그리고 사업계획서 제출하셔야 되고요. 관할 고용센터 제출하시거나 온라인 신청으로 하시면 되고, 그 다음 고용센터에서 심사랑 승인의 절차를 거치게 돼요. 그 다음에 사실은 그 사이에 사업주분께서 인프라를 구축하셔야 돼요. 뭐 플렉스를 이제 도입을 하셔서 이걸 좀 세팅을 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지원금 신청하셔야 되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사업계획서를 통해서 관할 고용센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고용센터는 최종적으로 지원금을 일시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네, 시뮬레이션 한번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래서 고용24 www.work24.co.kr로 접속을 하신 다음에요, 기업 회원으로 로그인을 하시고 기업 지원금 메뉴 들어가셔서 유연근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걸로 클릭하시고요. 맨 처음에 뜨는 화면이 사업주 사전진단이라는 창이 뜨실 거예요. 사업장 정보와 사업 사전진단 결과 적합, 부적합 이런 식으로 나올 거고요. 사업장 정보에는 가입 시 입력하는 정보가 사실 자동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 쓰실 필요 없고, 사업주 사전진단 결과가 적합으로 잘 표시되는지만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사업장 정보 입력으로 넘어가시면 되는데요. 가입 시에 입력한 정보가 자동으로 채워져 있을 것이고, 필수 입력 항목만 추가로 기입을 하고 입력된 정보가 맞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업 계획을 입력하시면 돼요. 사업 계획에서는 유연근무제 유형, 유연근무제 육아기 유형에는 해당하는 항목들 모두 선택하시고, 인프라 구축 유형에서 유연근무 인프라 구축 이걸 선택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원 필요성에는 인프라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 4천자 이내로 기재 한번 해주시면 좋고요. 이거는 우리 미팅하시면 한번 다 작성을 도와드릴 거예요. 지속 가능성에는 인프라 활용을 통한 유연근무 수행 방법 및 도입 효과를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앞서 제가 유연근무제 설명하면 사례 드린 것처럼, 우리 회사는 시즌성으로 압축근무를 하거나 실제로 좀 널널한 기간이 있다거나 이럴 때 근로자가 본인 스스로의 근무 시간을 잘 배분해서 업무의 효율과 업무 만족도를 좀 상승하는 효과를 기대하겠다, 약간 이런 내용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업무 생산성에 관련된 얘기 포함해서 이제 조직 문화라든가 구성원의 복지 차원에서도 이제 기대되는 도입 효과에 대해서도 같이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인프라 도입 필요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뒷부분의 도입 효과는 좀 다르게 우리 회사가 어떤 업종인지, 그리고 이러한 이제 인프라를 도입했을 때 이런 우리 회사의 이제 업종의 성격이나 비즈니스 시장 상황이 이런 인프라 도입에 정말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을 잘 연결을 해서 쓰시면은 조금 더 이제 어필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다음 신청 정보를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요. 시행 예정의 유연근무제 유형 선택하시고, 그리고 각 항목을 기재해 주시면 되는데, 참여 인원, 일주일 소정 근로 시간, 약간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여러 유형의 근무제를 활용하시는 경우나 직종이나 직무에 따라서 근로시간이 다른 경우에는 행을 추가해서 기재해 주실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품명은 꼭 플렉스로 기재해 주셔야 되고, 도입 예정일, 견적 금액은 저희 컨설턴트 분께서 해드릴 거다 보니까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제출하시면 되는데, 제출해서 인프라 구축 견적서,
견적서가 필요해요. 이 견적서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저희가 미팅을 하게 되시면 만나게 되실 저희 전담 컨설턴트 분께서 도와주실 건데 그분한테 요청하시면은 전달 드릴 거고 수령하셔서 첨부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지원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든 내용들은 이 웨비나 끝나고 그냥 휘발되는 게 아니고 저랑 미팅을 한번 하시고 컨설턴트 분들이 배정이 되면은 회사에 맞게끔 저희가 잘 가이드 만들어서 다 전달 드릴 거고 수시로 통화하고 메일로도 하시면서 도와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 작성 팁을 잠깐만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업계획서가 이게 조금 어려운 게 관할고용센터에서 별도로 심사하기 때문에 기준이 조금씩은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일단 크게 지원 필요성, 지속 가능성 이 두 개는 꼭 잘 적으셔야 되고요. 지원 필요성에서는 현재 유연근무제 제도를 운영하는 조금 내가 어렵다. 예를 들어서 엑셀로 수기로 관리하는데 이걸 내가 근무 시간을 뭐 선택적 근무든 뭐든 간에 좀 기록을 해서 관리하기 좀 어려워. 또는 재택이나 원격 근무를 하는데 근로자가 외부에서 어디서 출근하는지 잘 트래킹이 안 되고 추적이 안 되고 재택을 할 때 잘 컨트롤이 안 돼서 내가 이 사람이 얼만큼 해당 주에 해당 월에 재택을 얼만큼 했는지 제한도 안 된다. 이런 필요성을 위주로 작성하시면 되고요. 지속 가능성은 이거에 반대로 이제 요거를 해결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어. 내용으로 골자를 적어주시면 되고 플렉스 도입을 통한 유연근무제 활성화 기대 효과 그리고 미래에 기대되는 이 근무제를 활성화해서 확대하는 운영 방식 요것을 위주로 작성해 주시는 게 아주 좋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선택적 근무제 한 달 기준으로 했는데 이걸 돌려보니까 실제 구성원들의 업무 만족도가 엄청 올라갔다. 그래서 이것을 확대할 것 같다. 그래서 뭐 개발팀만 이걸 했는데 이제는 뭐 다른 팀들도 전반적으로 선택적으로 본인 스스로가 업무를 자유롭게 분배를 해서 할 수 있게 하면은 회사의 그 효율성, 회사의 그런 뭐 업무 성과, 근로자들의 만족도를 확대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방식을 위주로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알아두시면 좋을 게 이게 회사에서 이제 이런 유연 근무제를 통해서 기대하는 어떤 생산성과 아웃풋 측면 외에도 이제 구성원한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근무 시간에 맞게 근무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급여가 이제 책정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연 근무제를 이제 적용해서 도입하게 되면은 이제 그만큼 근무 시간을 잘 이제 관리할 수 있어야지 구성원이 자기가 근무한 만큼의 이제 급여를 정당하게 이제 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카운팅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라도 이제 이런 근태 이제 관리 시스템 도입이라든가 이런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도 어필을 하시면은 훨씬 더 체계적으로 이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정해진 근무 시간, 고정적으로 근무가 체크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월마다의 근로 시간이 되게 산정이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이런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변동급여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런 근태 시스템이 필요해서 근로자가 실제 얼만큼 기록을 했다, 근무를 등록했다, 약간 이런 것들을 아셔야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용건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내용도 꼭 포함 주시면 너무 유리할 것 같고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제가 한번 쭉 안내 한번 드렸는데 좀 어려워요, 사실은. 근데 이제 쉽지 않고, 왜냐면 이제 지원금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대신에 이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팅 베네핏 하나, 둘 있는 것처럼 저희가 실제 이런 수요기업 신청 경험, 선정까지 끌고 간 경험이 있는 컨설턴트 분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이분을 제가 전담으로 배치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분한테 지금 우리 회사가 원격 근무 이걸 하려고 한다. 그래서 우리 회사 지금 구성원 규모는 어떻고, 우리 지금 회사의 특성, 뭐 이런 거 그냥 다 얘기하셔도 돼요. 다 얘기하시면은 컨설턴트 분들이 아주 좋은 경험으로 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짜면 될 것 같아요. 사업 계획서 이렇게 작성하시고 뭐 이런 뭐 지원 사업 같은 거에 대한 뭐 글 작성 같은 거 도와주시고 신청부터 선정까지 다 도와드릴 거다 보니까 이걸 꼭 이제 저는 미팅 신청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미팅 후에는 사업 계획서 작성 예시까지 담긴 것들을 해가지고 제가 성공 가이드 제가 보내드리다 보니까 지금 채팅창에 링크 한번 클릭해 보시거나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QR코드 있죠? 이거 핸드폰 카메라 켜셔가지고 촬영하시고 나면은 미팅 이제 들어갈 수 있는 링크 열다 보니까 꼭 촬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촬영 다 하셨나요? 넘어가시죠. 네. 그 다음에 지원 사업이 선정이 됐다. 그 외에는 어떤 식으로 이제 그 구성이 되냐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청 이후의 프로세스로는요. 일단 심사승이 첫 번째 하셔야 되는 거죠. 관할 고용센터에서 진행을 하고요. 한 14일 정도가 수용된다 보시면 되고요. 대신 심사 우대 조건이 이렇게 짜여져 있어요. 정부가 주관하는 각종 우수 인증기업 사업에 선정된 기업,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강소기업, 근무혁신 우수기업, 일터혁신 컨설팅 또는 일생활균형 캠페인 참여,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따른 법률에 따라서
국내 복귀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예를 들어서 공휴일을 최소 5일 이상 도입하고 공휴일, 유일, 유급 휴일 전환 기업 확인서를 받은 기업, 보통 5가지 됐을 때는 심사에서 우대 요건을 받으실 수 있어요. 네. 여기 근데 이런 5가지 조건들이 이제 어떤 조건들은 조금 인증이 좀 까다로운 기업들도 있어서 그런 인증들도 있기 때문에 가장 지금 쉽게 좀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은 이제 마지막에 이제 관공서 공휴일에 따른 이제 관한 규정을 요거에 대한 최소 5일 이상 도입하고 요거에 대한 기업 확인서를 받은 기업인데 요거는 신청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해서 인증을 받는 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한번 챙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능한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심사 승인을 기다리는 동안에는 플렉스 무료 체험 계정 세팅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무료 체험 계정을 하면은 처음부터 저희 계정 세팅할 때 돈 내실 필요는 없고요. 저희가 무료로 체험을 하고 셋업을 할 수 있는 기간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담당 컨설턴트 분이랑 같이 함께 계정 세팅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기다리시는 동안에요. 그러고 나서 플렉스 사용 요금에 대해서 자부담금으로 하시는 뭐 절반 정도, 한 30% 정도의 선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용 요금을 다 견적 받으실 거잖아요. 그거만큼 자부담금을 저희한테 선납해 주시고 나서요. 그 다음 고용지원센터에 선급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차 지원금 신청은 사업주 선택사항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후에 한 번에 지원을 신청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때는 단 자부담금 납입증명서가 필요하고요. 그 1차 지원금은 사업계획서 승인 통보일 다음 달 승인 금액의 절반 정도 범위 내에 신청할 수가 있고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네. 그리고 플렉스 도입 완료 후 자녀지원금 신청. 2차 지원금은 사업주가 플렉스 도입을 완료하시고 나서 고용센터의 개선 확인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신청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받으실 수가 있고요. 1차 지원금을 받은 경우 승인 금액, 1차로 승인받은 금액에서 당연히 그 받으신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한번 신청하셔야지 잔액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거겠죠. 총 이렇게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서 웨비나 신청해 주실 때 사전으로 좀 질문 많이 해주셔가지고 이걸 제가 좀 엄선해서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주신 분이 계신데요. 그 사업 진행 결과 보고가 필요한가? 이렇게 질문 주셨어요. 용건님 답변해 주실 것 같은데요. 일단 사업 결과에 대한 보고가 이제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기업 담당자분들이 주로 이제 신청하신 바우처들 옛날 기존에 이제 비대면 바우처라든가 클라우드 이런 것들은 이제 수요 기업으로 선정이 되시면은 그거에 대한 이제 결과에 대한 보고라든가 후속 처리 업무들이 있었기 때문에 궁금하실 텐데 바로 본론 말씀드리면은 별도로 보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지침상으로 이제 인프라 구축비 지원 사업을 이제 심사하고 승인한 아까 이제 각 지방의 관할 고용센터가 있잖아요. 그 고용센터의 담당자분이 이제 지원 인프라를 이제 이 기업에서 이제 구축 받은 대로 잘 활용하고 있나 하고 매년 1년에 한 번씩 이제 점검을 하는 그런 절차를 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만 잘 이제 준수를 해주시면은 문제 없이 어떤 보고 절차 없이 이제 그 계속해서 이제 이 혜택을 받으면서 인프라를 사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참고로 이제 지원받은 인프라를 예를 들어서 뭐 그 인프라 용도를 변경한다든가 활용 용도 또는 이거 더 이상 이제 쓰지 않을 것 같아. 라고 해서 이제 이거를 매각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이제 담당자에게 이 고용 관할센터 담당자에게 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 이것만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너무 좋은 답변이 되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유연 근무 장려금 동시 신청이 가능한가요? 이렇게 문의 주셨어요. 네. 아무래도 이제 질문 주신 분은 이제 이런 정부 지원 사업을 좀 신청을 해보신 분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까 저희가 발표에서 말씀드렸을 때는 이제 일생활 그 균형 인프라 지원 구축 사업을 그 구축 지원 사업을 이제 하기 전에 신청하기 전에 이 유연근무 장려금 신청이 이제 전제 조건이었잖아요. 그쵸. 근데 이번에는 이제 이게 풀린 건데 이번에는 이제 요 사업을 신청을 하고 유연근무 장려금도 따로 중복 신청을 하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따로 중복 신청이나 이런 수혜가 가능하고요.
또 다른 또 기타로 또 질문 주신 게 이제 다른 국가지원금 중에 중복 신청하면 안 되는 게 있는지 그것도 이제 여쭤보셨는데 전혀 그런 제한 항목은 없습니다. 그래서 중복 신청으로 인한 이제 또 이제 어떤 걸 신청했기 때문에 내가 다른 거를 또 신청했을 때에 어떤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요? 이제 그런 것도 따로 없고 우선순위에서 배제되거나 어떤 신청 시 불이익도 없기 때문에 유연 근무 또는 이런 관련해서 국가지원금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시면은 다 이제 참여를 해서 신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되는 거면 다 신청해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네. 불이익이 없다고 하시니까 잘 안심하셔도 네.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플렉스 도입하시고 급여 대행 서비스, 저희가 지금 플렉스가 급여 대행 서비스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급여 대행 서비스 이용 가능하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거는 페이롤 저희 아웃소싱 서비스가 있지 않나요? 네, 네, 맞아요. 이번 이제 이 지원 사업하고 이제 바로 이제 연결되는 지점은 아닌데 저희 플렉스가 HR 플랫폼이다 보니까 HR에 관련된 이제 모든 어떤 제반되는 업무들을 그래서 자동화하고 해결해 줄 수 있는 서비스를 갖추고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제품의 이제 그 플랜별로 프라이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페이롤 특히 급여 대행 같은 경우는 당연히 가능하고 이제 근로기준법에 맞는 이제 그런 급여 정산과 이제 급여 대장, 급여 명세 발급 이런 작업까지 하고 있고 또 마찬가지로 궁금하시는 이런 신고 대행까지도 저희가 다 이제 처리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밖에서 외부에서 세무 외주나 이런 기장 대리를 통해서 받으시는 서비스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가 다 제공을 해드리고 있다는 점 이것도 한번 같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그냥 다 해드리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또 엄청 지금 오늘 웨비나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이었는데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면은 팀 생산성이 좀 고민된다. 이제 출퇴근 시간 통제가 보통 성과로 이어진다. 약간 이런 거 좀 고민되실 것 같아가지고 앉혀놔서 일을 시켜야지 맞아요. 되지 않냐. 약간 이런 맞아요. 생각이신 것 같은데 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얘기한 것 같고 용건님은 실제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일단은 이제 우리가 이제 많은 대표님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특히 HR 관리하는 이제 담당자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출퇴근 시간을 저희가 관리하기 편하게 또는 이제 용이하게 딱딱 이제 통제를 해야지 성과로 이어진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생각이 있을 텐데 이것 부분도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업무 성과는 이제 결과물의 아웃풋과 이제 결과물이 만들어낸 효과를 통해서 이제 만들어지는 것인데 업무 시간, 이제 정확히 말하면 이제 출퇴근 시각을 일어나는 것이 성과를 좌우하는 업종이 있을 거고 예를 들면 일관된 공정 라인에서 이제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공정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지켜야 하는 업종이 있을 거고 그것이 이제 성과를 좌우하지 않는 업종이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참고하셔서 우리 회사는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 이걸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앞서서 이제 발표에도 이제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은 특정 계절이나 시기에 업무량이 집중하는 경우는 이제 고정 출퇴근을 해도 이제 야근이 늘고 이제 업무가 과부하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제 매일매일 다음날 출근을 이제 또 똑같은 시간에 하면은 점점 이제 팀이나 구성원 개인의 이제 생산성이 떨어지게 되겠죠.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이제 구성원의 업무 생산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 오히려 유연 근무제를 도입하는 것이 좋은 이제 방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조업이나 생산직 같은 경우에는 유연 근무제 중에서 탄력 근무제를 또 이렇게 운영하는 경우들도 많이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또 말씀드렸지만 연구직이나 이제 어떤 상품 개발 직무 또는 미디어 관련 업종 같은 경우는 이제 선택 근무제를 통해서 이제 큰 프로젝트 단위로 시간을 이제 관리해서 특히 광고 에이전시나 이런 대행사들도 마찬가지죠. 촬영이나 이런 것들이 몰리는 시간 일정에는 업무를 이제 몰아서 했다가 이제 그렇지 않은 이제 휴지기에는 또 거기에 맞게 근무를 할 수 있게끔 이런 편성들이 필요하고 그렇게 편성을 해야지 이제 급여라든가 보상을 책정하실 때도 훨씬 더 우리 이제 그 성과라든가 고과에 맞춰서 좀 더 유연하게 이제 책정을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조직의 상황과 우리 조직의 특징 그리고 우리 비즈니스의 어떤 특성에 맞게 이걸 고민하셔서 유연근무제 중에 어떤 게 맞을지 고민을 하셔서 이제 도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해는 좀 되는데 감은 잡히는데 그래도 잘 모르겠다 하신 분들이 사실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아까 저희 이제 미팅 이제 통해서 좀 채팅창에 또 이제 미팅 링크가 나갈 텐데 미팅을 통해서 유연 근무제 우리 회사에는 어떤 근무제를 도입하면 좋을지 그리고 관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도 같이 이제 저희가 이제 검토를 해서 셋업을 해드리고
그리고 최종 이제 선정까지 가르는 신청 과정도 같이 팔로우업을 해드릴 테니까 네, 이런 것들은 한번 미팅을 통해서 또 한번 해결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답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웨비나 내용이 좀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요. 마지막으로 그 미팅 얘기해 주셔서 연구원님이 그 구축비 지원 요거 저희가 1대1 도와드리는 거는 지금 채팅창으로 올라오는 링크 통해서 반드시 신청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지금 화면상에서 보이는 QR코드 꼭 카메라 켜서 촬영하셔서 미팅 신청 꼭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수요기업 신청 경험이 있고 선정까지 다 끌고 가신 경험이 있는 그 컨설턴트 분들이 1대1 맞춤 상담해드리고 끝까지 좀 진행 도와드릴 거예요. 그래서 꼭 이거 신청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이제 인생활 규형 인프라 구축비 이제 신청 가이드 웨비나 이렇게 한번 모든 내용을 다뤄봤는데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미팅 통해서 이제 조금 더 꼭 많은 분들이 이제 지원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네, 너무 네. 좋습니다. 저희는 또 이제 다음에 더 좋은 인사이트와 더 고객분들에게 더 좋은 내용으로 플렉스 웨비나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